안녕하세요. 셀프빙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이 대면에서 얼굴을 보고 영상 제작을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렇게 글로 보여드릴 게 좀 있어서 이런 영상을 제작할 때는 제가 이렇게 배경에 영상을 하나 깔아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런 케이티의 4가지 질문은 내가 강박적으로 매달리거나 나를 억압하는 나의 생각을 현실로 돌려서 진실과 직면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실과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실은 내가 생각하는 진실과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독과 강박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독은 드러난 증상의 치료와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은 강박적인 사고에 대한 직면 작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4가지 질문 기법은 나의 생각에 대해 6가지 명제를 쓰고 그 각각의 명제에 대해 4가지 질문을 함으로써 그 명제들을 조사합니다. 즉, 생각을 조사하는 것이죠. 보통 대면에서 상담을 하신다거나 했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집단 치료를 한다고 했었을 때도 나 자신에게 솔직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좀 그런 부분들이 미흡할 수 있고 나는 숨기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4가지 질문 기법을 통해서 내 생각을 조사하시다 보면 그 내면의 생각이 스스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에 대한 것으로서 주제 문장은 나는 나를 알코올 중독 환자 취급하는 아내가 싫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첫째, 나는 누가 무엇 해서 싫다, 밉다, 짜증난다, 좋다 이러한 판단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 나는 누가 무엇 했으면 좋겠다, 무엇 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원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누가 뭐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원함에 따른 당위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 나는 누가 무엇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3번과 4번으로 해서요. 원함, 두 번째 그 원함에 대한 뒷받침 생각이 일어나고요. 다섯 번째, 누구누구는 뭐뭐한 사람이다 라는 나의 생각의 확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러한 확신은 나는 누구누구와 무엇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까지 오게 됩니다. 이게 6가지 주제 문장입니다. 1번, 나는 누가 뭐뭐해서 싫다. 2번, 나는 누가 뭐뭐 했으면 좋겠다. 3번, 나는 누가 뭐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번, 나는 누가 뭐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5번, 누구누구는 무엇한 사람이다. 6번, 나는 누구누구와 무엇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아시겠죠? 자, 그럼 주제 문장. 나는 나를 알코올 중독 환자 취급하는 아내가 싫다 라는 문장으로 6개의 명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명제들은 하나의 예의원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써보시면서 해보세요. 자, 1번. 나는 아내가 나를 알코올 중독 환자로 취급해서 밉다. 2번. 나는 아내가 나의 음주를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3번. 아내는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면 안 된다. 4번. 아내는 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5번. 아내는 나를 이해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 아내는 나를 알코올 중독 환자로 낙인 찍으려 한다. 6번. 나는 앞으로 다시는 아내와 대화하고 싶지 않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6가지 문장을 써봤습니다. 이 문장을 쓰실 때 틀린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작업을 해 나가시다 보면 요령이 생기겠죠. 자, 그럼 각각의 문장에 대해 4가지 질문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1번, 나는 아내가 나를 알코올 중독 환자로 취급해서 밉다. 자, 그것은 사실인가요? 야, 그렇겠죠. 2번째, 그것이 사실이라고 100% 확신하나요? 여기에 대해서 항상 2번째부터는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죠. 너 그거 100% 확신하냐? 그러면 그때부터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똑같습니다. 자, 이제 제 대답은 술을 안 마실 때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기도 한다. 자, 3번째, 그것이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믿을 때 당신은 어떠십니까? 아내가 보기 싫고 목소리도 듣기 싫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아내의 말에 민감해지고 나를 비하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 문장을 3번째 질문을 던져놓고 첫 번째 주제 문장을 뒤바꾸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내는 내가 아내를 알코올 중독 환자로 취급해서 밉다. 자, 앞에 주어와 목적어를 바꿔봤습니다. 나와 아내를 바꿔서 놔봤어요. 그런데 아내는 알코올 중독 환자는 아니죠. 그럼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자, 이렇게 바꿔볼게요. 아내는 내가 아내를 TV나 쇼핑, 일 중독 환자로 취급해서 밉다. 자, 이런 식으로 평상시 아내를 비판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으로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점검해 보세요. 자, 다음 뒤바꾸기 다 나로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알코올 중독 환자로 취급해서 밉다. 자, 이 문장은 사실인가요? 혹시 나는 나 자신을 알코올 중독 환자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술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나요? 자, 다음으로 자, 나는 아내가 나를 알코올 중독 환자로 취급하는 것이 좋다. 또는 아내는 나를 알코올 중독 환자로 취급해야 한다. 또는 나는 아내가 나를 알코올 중독 환자로 취급하기를 기대한다. 또는 고대한다. 라고 바꿔보세요. 그리고 그 문장의 사실 여부를 작업해 보세요. 자, 나만 제외하고 모두 나를 알코올 중독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사실인가요? 어쩌면 그들이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현실을 인정할 때까지 그들은 그런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계속 할 것입니다. 그들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때까지 자신의 역할을 하는 거죠. 계속 메시지를 저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 환자라면 나에게 일어나는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가요? 비난이나 죽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알코올 중독이라면 나는 비난을 받는다라는 것이 또 이런 문장도 작업을 해보시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죽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다만 내가 현실에 저항하면서 괴롭게 살다 죽느냐, 혹은 현실을 받아들임으로 마음의 자유를 갖고 나의 삶을 살다 죽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알코올 중독이라는 현실은 죄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믿는 것이 계속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뒤바꾸기는 생각의 껍질을 벗겨서 그 밑에 생각의 본면을 드러나게 해주며
진실은 내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는 안정감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주어진 현실을 내 생각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고 뒤바꾸기까지 해봤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는 나를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는 아내가 밉다라는 이 생각 자체가 없다면 당신은 아내를 어떻게 대하시나요? 당신은 어떠십니까? 처음 아내를 만나고 결혼하기까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도 아내가 당신을 알코올 중독 환자로 대했나요? 이런 생각이 없었을 때 당신은 아내를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생각했나요? 어떤 면에서 아무도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만 자신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 생각 자체, 그 판단 자체가 없을 때의 느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2번부터 6번까지의 명제를 쭉 작업을 진행해 보십시오. 저는 시간 관계상 6번 문장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다시는 아내와 대화하기 싫다. 이 문장은 아마 나는 앞으로 다시는 아내와 술 문제로 이야기하기 싫다로 바꿔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다시는 아내와 술 문제로 이야기하기 싫다. 이것을 사실이라 생각하고 그럴만하다고 믿지만 100% 사실이라고 확신하긴 어렵죠. 현실은 아내는 나에게 그 이야기를 계속 할 것입니다. 내가 술을 마시는 한은. 아내는 나의 술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고 나는 또 분노하고 화를 내고 또 술을 마시겠죠. 그럼 아내가 나의 술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아내의 영역이죠. 내가 아내의 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술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분노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은 누구의 영역이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생각은 나의 영역이고 또한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인가요? 그 생각은, 그 판단은 나를 파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내는 아내의 이야기를 하도록 자유를 주십시오. 아내를 떠올리면 술 문제가 떠오르는 것은 강박이며 그로 인해 오히려 술집으로 향하는 자신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내는 아내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의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에 대한 저항은 머릿속 생각의 본능일 수 있습니다. 술 마시는 나의 습관, 중독을 방어하는 본능일 수 있어요. 이러한 생각은 나를 도와주고자 하는 이들의 말을 왜곡하고 비틀어 버립니다. 아내는 아내의 말을 하도록 두세요. 아내는 내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 때까지 계속 그럴 것입니다. 이 문장의 뒤바꾸기는 현실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주고 강박에서 놓여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뒤바꿔 볼게요. 나는 앞으로 아내와 술 문제에 대해 기꺼이 이야기하겠다. 나는 앞으로 아내와 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또는 환영한다.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것은 뭐뭐 해야 한다 또는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피하면 피해지나요? 내가 피할수록 나의 망상만 커질 뿐이고 나의 피해의식만 눈덩이처럼 부풀 수 있습니다. 직접 써보시면서 작업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신 후에 마지막 질문인 이 생각 자체가 없다면 나는 어떠할 것인가 하는 질문은 대답이 마음에서 떠오르도록 잠시 눈을 감고 명상을 하십시오. 바로 떠오르지 않더라도 이 작업의 과정은 당신을 적어도 평안으로 조금씩 이끌어 갑니다. 깊은
오래된 생각은 지속적인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있는 그곳에 나에게 평온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만 없다면요. 검증되지 않은 생각의 강박으로 괴로워하지 마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까지 평온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